안녕하세요. 26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 두 번째 시간 열심히 합시다. 화이팅! 자, 일단은 항상 공부할 때 뭐라고 얘기했니? 요거 먼저 읽어라. 읽고 요거 먼저 보고 요거 보고 요래 보는 게 맞다. 자, 첫 번째 요 글은 전체 맥락이 어디에 있냐면 일단 개발도상국이 있어. 개발도상국의 걷기야. 걷기의 개념. 개발도상국에서의 걷기의 개념은 뭐야?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어쩔 수 없는 생존 수단이다. 너가 황금 하나? 황금작물. 소리. 황금작물 하나? 황금작물. 황금작물이 뭐냐면 이게 돈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작물이거든. 대표는 커피야, 커피. 그러니까 만약에 가나 이런 데서는 뭐 개발도상국 내지는 후진국이잖아. 얘네들은 물이 억수로 중요해. 왜? 먹기 위한 물이 아니고 커피를 기르기 위한 물이야. 그 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커피에 물을 준다고. 근데 그 커피 하나를 팔아가지고 돈을 벌잖아. 그 돈 가지고 본인들이 필요한 생피물 다 살 수 있는 거지. 심지어 물도 산대. 그러니까 본인이 먹을 물을 아껴서 이 작물을 기르는데 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후진국에서는 있잖아. 걷기가 물을 길러러 간단 말이야. 2km, 5km 늘 그 더운 데서 물을 가지고 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걷기가 뭐다? 일종의 생존 수단이야.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있잖아. 북미나 서유럽. 선진국에서 이 걷기라는 것은 건강하고 좋은 활동이란 말이야. 선진국의 걷기 알지? 자,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나? 실제로 걷기가 가능한데, 어디서? 일상에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일상에서 있잖아. 걷기가 가능하잖아. 굳이 런닝머신 타러 간다? 헬스장에? 요런 얘기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오케이. 프린시플, 주된. 항상 이 단어는 전통적으로 이 단어가 많이 나온다. 프린시플. 이게 영어 발음이 똑같거든. 근데 이건 A잖아. A고 이건 L이잖아. L이잖아. 다르죠? 이거는 교장 또는 주된이야. 주된. 이거 쓰면 안 된다. 주된 교통수단이야. Transportation mode and developing world. 해봐. 이게 개발도상국이야.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의 주된 교통수단이야. 어디에서? 심지어 아주 큰 도시에서조차도. 큰 도시에도 교통수단이 뭐다? 걷기라고. 자, 지금 쉼표 있지. 내가 여러 번 얘기한다. 영어에서 쉼표가 나오면 그냥 괄로 치면 돼. 중요한 맥락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다? 개발도상국 세상에서 주된 교통수단은 이다. 여전히 걷기다 말이야. 걷기. 교통수단이 걷기야. 이유가 뭐니? because of. 자, because of 뒤에 이게 전치사지. 뒤에 뭐나? 명사 나와야 돼. 뭐야? 제약이야, 제약. 뭐에 대한 제약 때문에. 야, 왜 걷기가 교통수단일 수밖에 없겠니? 뭐에 제약이 있겠니? 뭐에 대한 리소스, 자원 아이가 자원? 뭐 석유도 없고 말하자면. 아니, 차가 가려면 석유가 있어야 하잖아. 뭐 기타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이 없겠지. 맞나? 인프라가 안 되겠지. 뭐 도로도 없겠지 말하자면. 그자? 필요로 되어지는 뭘 운영하니? 폭넓은 수송 시스템이야. 폭넓은 수송 또는 운송. 같은 말이다. 폭넓은 수송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로 되어지는 많은 자원들에 대한 제약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사람들은 커버는 이동하다. 커버가 이동하다라는 동사의 뜻이 있습니다. 같은 말이다 이거. 사람들은 이동합니다. 먼 거리를 이동합니다. 자, 걸어서 매일. 자,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니? 개발도상국 사람들이다. 그리고 동사 어디서? expand. 동사 1번, 2번.
사람들은 이동하고 뭡니까? expand 뭐야? expand 소비하다는 뜻이야. 뭐를 소비하니? use, consume 같은 말이야. 뭐를 소비합니까? 인간의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겠죠. 그들이 이건 부정어다. 결코 스페어하지 않는. 다시 뭐라고? 그들이 결코 스페어가 뭐야? 아끼다. reserve, 비축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니 맥락상? 개발도상국의 사람들 아니냐? 이 사람들이 먼 거리를 자 걸어서 매일 이동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쓴다. expand. 이것은 안 된다. PAND. 요거는 뭐야? 확장하다, 팽창하다는 뜻이지. 요거는 소비하다라는 뜻이야. expenditure. 지출 알지? 지출. 자, 뭐를 소비한다? 인간의 에너지를 소비한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그렇잖아. 계속 걸어다니니까 에너지 소비한다고. 그들이, 부정어지, 거의 아낄 수 없는 에너지를 어떻게 아끼겠니? 늘 걸어다니는데. 이래지. 그들이 결코 세이브, 아낄 수 없는 에너지를 소비한다, 이 말이야. 되지? 그 다음, 걷기죠. 그러한 상황이야. 조건이야. 그러한 열악한 조건이죠. 그러한 조건 하에서 걷기는 피할 수 없는 부담이겠지. 맞잖아. 피할 수 없는 부담이잖아. 먹고 살려고 하는데 피할 수 없잖아. 이 부담이지. 그죠? 어떤 부담이야? consume, 뭐를 소비하니? 이게 소비하다는 뜻이고, 프로듀스 쓰면 안 된다. 요거 반이어다. 뭐를 소비하니? 생산적인 능력.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소비시킬 수 있는 피할 수 없는 부담이다. 원래, 자세히 봐라. 원래 걷기가 생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데, 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소비시킬 수 있는, 이걸 없애버린단 말이야. 원래 뭐 농사를 짓거나 생산할 수 있는 활동에 이 걷기를 써야 되는데, 생산적인 활동을 소비시켜버리는 그런 피할 수 없는 부담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야. 확 바뀐다. 이 글 전체를 크게 두 개로 보면 있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다르다. 여기서 이렇게까지가 나누어진다. 왜? 여기까지 뭐야? 개발도상국 얘기다. 걷기가 뭐라고? 생존의 한 종류다. 알겠나? 아주 빡신 상황이다. 그 다음, 북미야. 북미와 서양 국가에서는, 하지만, 이렇게 잡아당긴다. 하지만, 북미와 서양 국가에서는 태도야, 태도. 태도와 정책이야. 정책이야? 주어야. 태도와 정책이 똑같아 가면 안 되지. 정반대지. 아파지. 정반대다. 그렇잖아. 위에 있는 걷기에 대해, 이거 명령이 뭐냐나? 이게 빠진 말이 뭐냐? 여기 사실은 여기 사이에. 이게 오브 워킹이 빠졌단 말이야. 사실은. 계속 워킹하고 있잖아. 걷기에 대한 태도, 걷기에 대한 어떤 정책이 정반대란 말이야. 아니다. 정반대 맞다. 어팡하지. 그럼 뭐니? 걷기는 효율적인, 건강에 이로운, 건강에 좋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 말이야. 아까하고 느낌 다르잖아. 걷기에 대한 개념이 다르지. 우리는 뭐 해야만 하니? 우리는 해야 하는 뭘 해야 되니? 더 많은 걷기야. 더 많은 걷기를 한다고. 더 많은 걷기? 거의, 중요한 거 아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의한다. 더 많은 걷기를 해야 한다. 그리고 some of the current trend. 자, 현재 우리가 일종의 트렌드가 뭐니? 지금 이 현재 트렌드가 요거야. 실제 이동해서 걷지 않고 대신 운동으로 걷는 생활 방식이 요거야. 맞잖아. 지금 현재 걷기의 트렌드가 뭐니? 헬스장 가서 하는 거잖아. 현재의 몇몇의 현재 트렌드가 reverse, 뒤집어지다는 뜻이야. 뒤집어져야 한다 이 말이야. 뒤집어져야 한다. 이건 뭐냐면 해결책이야. 자, 우리가 지금 더 많이 걸어야 한다 이 말이야. 해결책. 이렇게 편안하게 뭐 운동을 하고 효율적이고 이런 두 가지 상황을 설명했잖아. 저 위에는
아까 가나의 그자 그런 개도국의 상황, 지금은 선진국의 상황 설명했어요. 자, 요약하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는 뭐니? 어쨌든 걷기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건 사실이야.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잖아. 근데 문제는 현재 우리 상태가, 현재 우리 걷기의 일종의 어떤 트렌드, 추세가, 경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be reversed. 바뀌어야 된다는, 뒤집어져야 된다는 거야.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에서 분명하게 naturally 쓰면 안 된다. 그냥 반어적으로가 맞다. 자, 반어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있잖아. 반어적으로 누구 사이에서. 자, 주의할 점. 이 문장 잘 봐. 요거 전치사지. 자, 이게 뭐냐면 전치사 뒤에 명사가 문두에 나오지. 이 개념이다. 이게 동사조가 바뀌어 있다. 이게 뭐니 지금? 도치야, 도치. 뭔지 알겠나? 전치사 명사가 이렇게 문두로 나오면 영어에서 이걸 부사구라 하거든? 부사구가 나오면 이게 동사조가 바뀌어 있다는 거, 책에 지금. 지금 이 구조를 잘 보면 요게 전치사거든? 요게 명사야. 그러니까 쭉 간다. 이게 동사야, 지금. 이게 주어야. 이게 주어가 복수지. 그래서 이게 R이 나온 거야. 홈이 복수라서 R이 나온 게 아니다. 전치사 명사가 문두로 나오면 주어 동사 바뀐다고. 그럼 해석해 볼게. 해봐. 반어적으로 누구 사이에 가장 많은 인기 있는 운동기계, 헬스장 또는 집에서, 헬스장이나 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운동기구 중에, 기구 사이에 있다. 뭐가 있니? 이게 트레드밀이 뭐니? 런닝머신이야. 런닝머신은 콩글리시야. 오리지널 표현이 트레드밀이야. 알지? 뛰는 거. 뭐를 자극하는, 걷기를 자극하는 트레드밀이야. 근데 그 걷기가 어떤 걷기니? could be. 성취될 수 있었던 걷기야. 뭘 가지고도. 교통의 목적이야. 자, 거리의 교통의 목적이 무슨 말이야? 그냥 도보로 출퇴근한단 말이야. 이때 otherwise는 그렇지 않다면, 이 단어가 뭔 뜻이다? 그렇지 않다면. 제가 우리말 바꿔볼게. 트레드밀이 없다면, 트레드밀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자, 이거 지금 otherwise는 있잖아. 좀 어려운 표현. 이게 뭐뭐가 없다면 이란 뜻이야. 또는 그렇지 않다면 이란 뜻이라고. 이게 단어가, 뜻 자체가. 요거는 가정법을 대신해서 사용된 경우거든. 그러니까 우리말 자체가 그렇지 않다면 의미니까 일단 내용을 한번 넣어서 해석해 볼게. 봐. 사람들이 런닝머신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또는 런닝머신이 없다면 거리에 교통의 목적으로 성취될 수 있었을 걷기였잖아. 뭔지 알겠나? 런닝머신이 없으면, 야, 런닝머신이 없으면 왜 돼? 굳이 거기 안 가도 되잖아. 그러니까 런닝머신이 없으면 거리에 이동의 목적으로 성취될 수 있었던 걷기잖아. 근데 그 걷기를 자극하는 지금 트레드밀이, 런닝머신이 어디 사이에 있다? 지금 헬스장이나 집에 가장 인기 있는 운동기계 사이에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렇게 생각해봐. 평상시에는 이 어떤 걷기에 관계되면서 이거 없다고 생각해봐. 이 걷기의 개념이, 이 걷기가 뭐니? 거리에서 교통의 목적으로 성취되어지는 거잖아. 걷기는 교통의 목적으로 출퇴근할 때 사용되잖아, 이게. 맞지? 뭐가 없다면, 런닝머신이 없다면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 걷기를 자극하는 트레드밀이 지금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인기 있는 기계들 중에 하나에 있다 이 말이야. 반어적으로. 비판하는 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 31번 우리말 했던 거 다시 한번 봐라. 아이들의 놀이 공간은
물건을 줄이고 정리해야 됩니다. 과도한 물건이 아이의 선택과 창의성을 방해하므로 공간을 단순하게, 자, 이 얘기했지. 아이들이 자기 집에 장난감 있는 방이 있잖아. 어릴 때부터. 맞잖아. 그 방에 장난감이 가득 차 있잖아. 가득 차 있는 게 안 좋은 거야. 창의성을 죽이는 거야. 왜? 선택장애 생기잖아. 너무 많으니까, 그자? 그러니까 그 방을 깨끗하게 비워두고 몇 개의 장난감은 두라. 그게 창의성을 오히려 향상시킨다. 그런 맥락이다. 자, 뭐처럼 해봐. 뭐처럼? 다른 방이야. 당신의 방에 다른 방이 걱정을 유발하지. 걱정이나 불안이야. 당신의 방에서 다른 방이 걱정을 유발하는 방식처럼 뭐 했을 때? 그 다른 방이다. 너무 많은 물건이야. 너무 많은 물건으로 채워져 있었을 때. 잘 봐. 요 데이는 방입니다. 여기에 데이알이 빠져있다,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 알지? be filled with가 뭔 뜻이야? be filled with. 자, 여기 지금 데이알이 빠져있고 있잖아. 요 데이알이 빠져있거든? 그럼 이게 데이가 이게 다른 방이야. 이게 다른 방이거든? 이게 알이 빠져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원래 be filled with가 뭔 뜻이냐고? 뭐뭐로 가득 차 있다, 이 말 아이가? 그럼 요 생략돼 있다. 여기 생략돼 있다고 지금 구조가. 그럼 해석해봐. 너무 많은 물건으로 다른 방이 가득 차 있을 때 당신 방에 있는 그 방들이 어떻게 불안감을 유발시킬 수 있느냐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것이 아이에게도 적용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여러분 집에 방에 한 3개, 4개가 있잖아. 그럼 그 방에 실제로 여러분들 안 쓰는 방이 있을 수 있거든. 거기에 막 잡다한 걸 다 넣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어떤 걱정이 드니? 야, 저거 언젠간 치워야 되는데. 그런 걱정이 들잖아. 그런 것처럼 똑같은 게 아이들에게도 사실이다, 이 말이야. 아이들에게도 걱정이 된다고. 자, 만약 놀이 공간이야. 플레이 스페이스, 놀이 공간이. 자, 이 하우스 중요한데, 하우스가 수용하다라는 뜻이야. contain. 요 M 빠졌다. 요 M 2개다. accommodate입니다. 수용하다. 해봐. 뭐를 수용하니? 놀이 공간이 모든 장난감이거든? 모든 장난감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방이 4개 있으면 애들 장난감 방이 하나 있잖아, 어릴 때부터, 그냥? 그 장난감 방에 놀이방이 모든 장난감을 가지고 있다, 수용하다. 하우스 집이니까 수용하고 있다고. 근데 그 장난감이 뭐니? 자, 구입되었게 수동태죠. 왜 수동태 나와? BPP. 장난감은 구입되겠지. 항상 동사 나오면 신경 써. 수시태준. 수시태준. 항상 동사 나오면 수시태준. 단수. 왜 단수야? 단수잖아. 왜 시제가 현재 완료야? 아니, 신스 태어날 때 이후로 태어날 때 중학교 때 배웠지. 신스 나오면 앞에 현재 완료 쓴다고. 태어날 때 이후로 현재 완료 나왔어. 수시태. 능동태, 수동태. 왜 수동태야? 장난감이잖아. 장난감이 이게 펄쳐서가 뭐뭐를 구입하다지. 펄쳐서가 구입하니 구입되니? 구입되잖아. 그러니까 수동태 나온 거야. 현재 완료 수동. 이런 시험 나온다고. 이런 게 시험 뭐냐면 이래 나온단 말이야. purchasing. ing이 나와버린다고. 나오면 안 된다. 해봐. 놀이 공간이 출생 이후에 아이들을 위해서 구입되어 왔던 모든 장난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아이들입니다. 뭐 할 수 없니? 그들의 감정을 표현할 수가 없단다. 아이들이 감정을 표현할 수가 없대. 장난감 너무 많단 말이야. 애들이 자기 감정을 표현을 못한다고. 하지만 아이들은 압도감을 느낀단 말이야. feel overwhelmed. 이게 압도감을 느끼는 거야. 압도를 당한다는 뜻이야. overwhelmed. by 뭐에서? 너무 많은 그 물건에 의해서 압도를 당한다, 이 말이야. 여기서 중요한 단어인데 이 overwhelmed하고 반대말이 뭐냐? feel in control이야. feel in control은 통제하고 있다는 뜻이야. 여기 통제하고 있다는 맥락이 안 된다, 아이들은. 아이들은 지금 너무 많은 물건에 의해서 압도당한다는 맥락이기 때문에 이거 반이어다. feel in control 하면 안 된다. feel at ease도 안 된다. feel at ease도 편안함을 느낀다도 안 된다.
좀 어려운 단어인데 feel composed도 안 된다. 이건 차분하게 된다. 말 안 된다. 지금 여기서 빨간색은 다 안 되는 거야. 결국 이것이 밑쪽은 remind A of B. remind A of B는 뭡니까? remind A에게 B를 마다 상기시킨다 이 말이야. 상기시키는 게 뭔지 알지? 바로 이게 우리에게 뭘 상기시키니? 여성들이 그들의 옷장을 보는 거야. 옷으로 가득 찬, 뭐뭐로 가득 찬이라는 뜻이다. 옷으로 가득 찬 옷장을 보고 이렇게 2번 생각하는 거야. 아, 입을 게 없네. I have nothing to wear. 입을 게 없네라고 여성들이 보고 생각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위에 논리나 밑에 논리 같다는 뜻이야. 아니 생각해봐. 여성들이 옷으로 가득 차인 옷장을 봤다고. 가득 차 있다 옷이. 근데 왜 입을 게 없냐고 상식적으로. 뭔지 아나? 너무 가득 차 있으니까 멘붕 온 거야. 선택장애 온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위의 내용이랑 밑의 내용이랑 같은 맥락이니까 이게 순수사입 나올 수 있어. 바로 위에 있는 상황이 우리가 이런 여성들의 상황을 상기시켜 준다 이 말이야. 결론. revision이야, revision. 원래 revision은 수정하다라는 뜻이야. 수정, 개정의 의미야. 바꾼다는 의미야. 바꾼다. 좀 애매해. 근데 여기서 읽었을 때 이게 딴 게 말이 안 돼, 전부 다. 그래서 원래 이 리비전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냐면 여기서 재점검이야. 그러니까 방이 가득 차 있잖아, 그지? 그거를 한번 바꿔보는 거야, 말하자면, 그죠?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야. 필요한 것만 놔두고 오래된 거는 버리고 이런 느낌이 알겠지? 리비전. 자, 수업하면서 멍 때리고 있는 사람 있다. 아무 생각 없이 듣지 마라. 아무 의미 없다. 3주 남았다. 정신 차려라. 리비전. 이건 재점검을 해봐. 그 재점검이 지각, 헬프, 목적어, 투부정사 또는 동사원형.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지. 자, 재점검했어. 이게 다른 사람이 뭘 볼 수 있도록 도와주니? 그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두 번째는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어린아이 자식의 방에 한번 리비전 했어. 다 재점검했단 말이야. 그러면 누구나 아빠가 봐도 동생이 봐도 내가 봐도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걸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말이야. 재점검 한번 해봐라 이 말이야. When there is too much to see. 봐야 할 게 너무 많이 있고. step over. 걸려서 넘어지는 거야. 걸리다. 또는 뭐 step over. 어떤 물건을 넘어가다 해볼게. step over. 어떤 물건 따위로 물건을 넘어가다 해봐라.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야 될 너무 많은 것이 있고 또 빠진 거야. to process. 처리해야 될 너무 많은 정보가 있을 때 당연히 아이들은 have a hard time 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이해되지? have a hard time 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수고입니다. 같은 말 difficulty, trouble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 말이야. 너무 많으면. 그래서 streamlining 간소화하는 거야. 뭐를 간소화하니? 놀이공간이 뭡니까? 장난감 있는 곳. 놀이공간을 간소화한다가 뭐냐면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거야. 간소화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야. 자, 네가 너의 아이들이 원투 목적어 투부정사 중요하다. 너의 아이들이 뭘 느끼기를 원한다. 자, 네가 엄마야. 네가 너의 아이가 뭘 느끼기를 원하니? 영감을 받기를 원하겠지. 상상력이 풍부해지기를 원하겠지. 그자 어디서? 그 방에서 이 말이야. 뭐 하기를 원치 않니? 야, 잘 봐. 여기 투부정사 걸리지? 여기 투부정사인데 똑같은 병렬이야. 근데 앞에 나시 들어가 있어. 여기 생략된 거야.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래서 두 번째는 아이들이 이걸 하기를 원하고 이거는 하지 않기를 원한단 말이야. 그럼 이게 뭐 뜻이냐? be over, 이게 pp입니다. 여러분들 pp, over 그럼 pp입니다. 여기 압도당하다는 뜻이야. 어디에 압도당하다는 뜻이야.
극복당하다. 그런 정도의 뜻이야. 그러니까 해석해보면 너희 아이들이 우유부단이야. 결정을 못하는 거거든. indecision. 결정을 못하는 망설인 거야. 우유부단으로 압도당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많으면 뭐하지 이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영감을 받기를 원하고 상상력이 풍부하기를 원하겠지 방 안에서. 그리고 뭐하지 않도록 우유부단으로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될지 몰라서 indecision 망설임으로 압도당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 말이야. 이러지 구조가 이거 원투 목적어 투 부정사인데 여기 투 부정사 여기 걸리는 거라고. 이게 생략돼서 이 문장이 어려운 거야. 영어는 생략이 진짜 많다. 다시 나갑니다. 32번. 자, 요거는 내용이 나오지만 학생들을 공부시킬 때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너거. 친구가 친구끼리 가르쳐주는 경우 있잖아. 뭐 수학을 좀 가르쳐준다든가 이런 느낌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공부하기 위해서 친구한테 가르치면서 본인도 배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들 가르치는 방식으로 친구들을 가르치면 본인도 향상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볼게요. 가르치는 방식으로 공부하면 진짜 이해가 됩니다. 자, 이거 쭉 보시면 됩니다. 이 글의 주제가 선생님의 정신 자세, 마음 자세거든. 선생님의 정신 자세가 이 글의 해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평상시도 가르치는 방식으로 공부하면 된다 이 말이야. 오케이. 학생들이 mistake A for B. 원래 이게 for로 바꿔야 된다. A를 B로 뭐 야, 혼동 지워. 조금 어색하니까 A를 B로 착각하다 저거. 큰 차이 없는데 저 착각하다 해. A를 B로 착각하다 이렇게 공부해. 이 without은 for하고 똑같아. 해석해봐. 학생들은 이 익숙함이죠. 친숙함. 익숙함을 뭐로 착각하니? 진정한 쑥다리야. 뭔지 아나? 아, 선생님 늘 봤는데, 아, 선생님 익숙한데요. 그럼 애들은 어떻게 나온다? 익숙함이 많이 알고 쑥달되어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그래서 분사구문 뭐를 만들어내니? 위험한 환상이죠. 착각이야. 능력의 착각이야. 능력이 원래 없는데 능력의 착각을 만들어낸다고. 관계부사다. 뒤에 문장 완전하다. 어떤 능력의 착각이야? 뭐를 인식하는 거야? 정보를 인식하는 것이, 자, 동명사 주어다. 에서 나와야 된다. 정보를 인식하는 것이 진정한 지식이야. 말이 되냐고, 이게 지금. 아니, 정보를 인식을 해. 정보 왔네? 근데 지가 아는 거야. 인식하는 거. 정보를 인식하는 것이 진정한 지식처럼 느껴지는. 아니, 사실은 정보를 인식하는 게 진정한 지식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정보를 인식하는 것이 진정한 지식인 것처럼 느껴지는 위험한 능력의 착각을 만들면서 이 익숙함을 진정한 쑥달로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야.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아이들은 고군분 struggle, 어려움을 겪는 거야. 뭐 할 때? 자, 요거 ED 써야 된다. 그 아이들 대의알 빠졌다. 계속 빠졌다. 그들이 투부정사라고 요청받았을 때, 야, 회상해봐. 기억해봐, 니. 그 다음 그 지식이죠. 지식을 독립적으로 기억해. 지식을 독립적으로 apply, 적용해봐. 라고 요청받았을 때는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이 말이야. 왜? 대충 익숙한 거를 지가 정확하게 숙달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는 거야. 실제로 시켜보면, 야, 니 지식 니 한번 회상해봐. 야, 니 독립적으로 그거 한번 적용해봐. 라고 요청받았을 때는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이 말이야. 스트로크를 한다. 이거 성공하다 쓰면 안 된다. 자, 이거 대의알 빠졌다. 이지 써야 된다. 아닌지 안 된다. 하도록 요청받았다. 그 다음, 이게 인지 편향이야. 자, 인지 편향이 뭐야? 요 얘기해봐, 인지 편향. 익숙함이 뭐야? 숙달이라고 많이, 착각하는 거야.
이러지. 익숙함이 숙달이라고 착각하는 거야. 이게 인지평양이야. 이러한 인지평양이야. 인지평양이 편향이야. 편향. 인지편향입니다. 이 인지편향이 강화되죠. 뭐에 의해서 강화되니? 수동적인 학습 방식이야. 야, 잘 들어봐. 여기에서 맨 앞에서 이 인지편향이 있지. 익숙함이 숙달로 착각하는 게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적인 맥락이지. 그럼 전부 다 부정적인 내용이 계속 나와야 된다고, 지금 여기서. 뭔지 알겠나? 뭔지 알겠나, 니 지금? 니 자나? 니 쭉 자고 있는 거야, 이제? 니 너무 초점이 없다, 지금. 계속 보고 있지? 한 번씩 흔들어 대. 이러한 인지 편향이, 자, 강화된다. 뭐에 의해서? 수동적인 공부 방식에 의해서 강화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수동이 뭐냐면, 시키잖아. 같이 능동이 한 게 아니고, 시키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대충 해버린단 말이야. 여기에서 강화된다, 이게. 두 번째는. 그래서 가르친다. 강화되는 인지 편향이 이끈다. 학습자가 뭐 할 수 있도록 이끄니. 안 봐도 안다. 학습자가 뭐 하도록 이끄니. 자, 부정적인 내용이 나온다. 이러한 인지 편향이 학습자가 뭐 하도록 이끈다. 과대평가, overestimate, 과대평가하는 거야. 뭐를? 그들의 이해를. 계속 가서 말이다. 그들의 이해를 과대평가하도록 이끈다, 이 말이야. 자, 과대평가랑 같은 말이 파란색입니다. overrate, overvalue, underestimate, underrate. 이게 과소평가라는 뜻입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이게 정답이야. 이게 해결책이야. 자료를 가르치는 거야. 심지어 비공식적으로 혹은 상상력이 풍부하게끔. 중요한 거 아니고, 하여튼, 자료를 가르치는 것이 카운트는 여기서는 대응하다 또는 줄이다 정도의 의미야. 이 착각이 어떤 착각이니? 자신이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상태를 이 착각이다. 이 착각을 줄일 수 있단 말이야. 다시, 자료를 가르쳐야 돼. 이게 가르치는 게 선생님이 가르치는 맥락이다. 선생님이 마치 아이들한테 수업하듯이 자료를 가르치는 것이 능동적으로 이러한 착각을 줄인다. 가서 말이다. 줄이다, 반대하다. 이것은 안 된다. 여기서 이 단어하고 같은 말이 이거라고, 맥락상. 맥락이라는 것은 100% 사전적으로 반대말이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응하다, 줄이다는 의미고, 같은 말이 reduce, oppose야. 이건 안 된다. 강화하다. 뭐를 대응할 수 있니? 이 착각을 줄일 수 있단 말이야. 방법. 어떻게 함으로써? 방법. 하나는 요구한다. 하나는 보여준다. 이 말이야. 좋은 말 나와야 된다. 왜? 자료를 가르치는 것이 이러한 착각을 대응한다. 이러한 착각을 줄인다 했으니까 긍정적인 맥락이잖아. 자료를 가르치는 게 이 착각을 줄인다 했으니까 좋은 말이 나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어떤 수단을 통해서 by ing 어떻게 함으로써? 첫 번째, 뭘 요구하니? 깊은 과정이야. 능동적인 회상이야. 구조화된 조직이야. 다 좋은 말이다. 두 번째, 갭을, 지식에 있어서 갭을 리빌, 보여준다 이 말이야. 여기에 적어놔. 반대말 conceal이라든가 mask, concealing. 감추다 나오면 안 된다. 맥락상. 이 감추다는 뜻이야. concealing, masking이 감추다는 뜻이거든. 자, 지식에서의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친구들을 가르칠 때 너희들이 가르치면서 또 너희들이 배운다는 뜻이야. 근데 거기에서 지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 맞지? 아무래도 가르치는 친구가 더 많이 알겠지, 그자? 근데 가르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니? 서로에 대한 지식의 차이를 보여주잖아. 그러면 그렇잖아. 쌤이 일방적으로 내가 지금 계속 교화가 되는 것처럼 지금 내가 수업하면서 계속 가르치잖아. 그럼 내가 너희들이 어디까지 공부하는지 몰라. 너희들의 그 지식의 차이를 잘 몰라, 너희끼리도. 내가 봤을 때 너 세 명도 몰라. 내가 너희끼리 지식 차이를 모른다고. 그럼 왜 되냐나? 너희들이 가르치는 방식으로 친구들끼리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하잖아.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의 지식을 서로 알겠는 차이를, 지식의 차이를 알겠는데 말이야. 좋은 의미잖아, 이것은 어쨌든.
그리고 자료를 가르치는 것이 뭐를 소개하니? 뭐를 소개하니? 강력한 방식이죠. 다 좋은 방식이야. 1번 시험 안 나와 이거는. 이 자료를 가르치는 게 뭐를 소개한다? 강력한 방식. 어떤 방식이야? 1번, 2번, 3번, 4번 하는 강력한 방식을 소개한다 이 말이야. 이건 자료를 가르치는 방법에 관련된 이야기야. 뭐 가상의 학생들을 가르친다처럼 이런 거.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답이야. Adapting teacher mindset. 선생님의 마음 자세로 채택하는. 선생님의 마음 자세를 채택하는 거야. 주의할 점. 이게 답인데, adapt인데, 이거 이래서만 안 된다. adapt. adapt는 뭔 뜻이고, 적용하다는 뜻이잖아. 적응시키다는 뜻이잖아. 이거 쓰면 안 된다. adapt. 적응시키다. 여기서 적응시키다 나오면 안 된다. 선택하다가 맞다. adapt. 그 답이 선생님의 정신 자세를 채택하는 거야. 이게 A를 B로 바꾸는다. 해봐. 뭐로 바꿨니? 선생님의 정신 자세를 채택하는 것이 표면적인, 겉보기죠. 표면적인 익숙함을 뭐로 바꾸니? 안 좋은 거죠? 뭐로 바꾸니? 진정한 숙달로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야. 분사구문. 노출시키면서 메꾸지. 갭을 노출시켰다. 차이를 노출시키면서 그 차이를 메꾸기도 한다 이 말이야. 지식에서의 차이를 노출시키면서 메꾼다 이 말. 메꾸면서 이 말. 그리고 뭐를 보장하니? 견고하고 믿을 만한 이해를 ensure 보장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이 글은 선생님들 말고 여러분들끼리 친구들끼리 서로 가르치는 상황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좀 잘하는 애가 조금 못하는 애를 가르칠 수 있겠지. 거기에서 벌어지는 장점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가르칠 때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식으로 여러분보다 못한 학생을 가르치게 되면 서로 모르는 것들에 대한 차이가 서로 인지가 되잖아. 그러면서 가르치는 사람들도 자기가 몰랐던 거, 빠뜨렸던 부분을 또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답은 1번입니다. 자, 지나갑니다. 자, 33번이다. 숫자를 대상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인지적 발전을 설명한다. 자, 요거는 내가 그냥 봐라. 물고기 있지. 자, 예전에 과거에는 수메르인들은 물고기 있잖아, 물고기. 만약에 이게 물고기라고 보자. 물고기가 만약에 5마리 있잖아. 그럼 요렇게 물고기 모양을 하고 물고기 대상을 요렇게 표기하고 숫자처럼 하나, 둘, 요렇게 5개 표기했단 말이야. 옛날에는. 근데 뭐 예를 들어볼게. 만약에 물고기가 200만 마리가 있어. 어떻게 할 건데? 어렵지. 그래서 그때 200만 하잖아. 그러면 나 200만 마리 하면 요렇게 해놓고 요렇게 아라비아 숫자 요렇게 적었다 이 말이야 지금. 요런 식의 개념이에요 이게 지금. 봐 그냥. 자, 대략 기원전 3000년 경으로부터 수메르인의 관리인들은 officials, 수메르인 관리인들이 마크 표시하다. 그들의 제품의 목록이야. 제품의 목록을 어디 위에? 점토판이야. 점토판 적는 거지, 점토판. 점토판 위에 그들의 상품의 목록을 표시하곤 했다 이 말이야. 쭉 표시했다 이 말이야. 자, 중요한 문장이다. 만약 그들이 수메르인이 뭐를 기록하고 싶다면, 가지 않고 과거지. 그들이 뭐를 기록하고 싶다면 5마리의 물고기를 기록하고 싶다면 우드 동사원형 알지? if 주어 과거 동사 주어 우드 슈드 쿠드 동사원형 알지? 가지 않고 과거. 깨워라. 임마 깨워라. 있었잖아 임마. 패라. 여기 딱 잡아. 여기 딱 잡아. 아니 여기 딱 잡아. 벌써 어쩔 수 없다. 평안 간다, 선생님. 왜 모르겠노, 그거를. 내가 3월 초에 얘기했지. 3월 말, 4월 초 되면 화가 엎어지고, 산골이 떠지고, 기침하가, 물 물어 나가고, 수업 시간에 갔다 오나, 빨리. 간다 했지? 어쩔 수 없다, 근데. 이거 견뎌야 된다. 방법 없다, 지금. 방법 있으면 방법 설명해 줄게. 방법 없다, 근데, 지금은.
당장 왜 안 와? 3주 시험 치잖아. 왜 할 건데? 첫 시험인데. 피할 수 없는 길이다. 내가 피할 수 있으면 얘기한다, 방법을.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맞나? 보게. 이 수메르인 관리인들이 5마리의 물고기를 기록하고 싶다면 그들은 마크 표시한단 말이야. 5개 그림이야. 물고기 5개 그림을 표시할 텐데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고기를 하자. 요렇게 표기한다 이 말이야. 그들의 첫 번째 위대한 지적인 도약이야. 지적인 이제 지나갔다. 지적인 도약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니? 지적인 도약이 이제 여기서부터 나온 거야. 자, 요거는 요 뒤에 내용을 보면 안다. 자, 다시 말해서 니 생각해봐라. 이게 뭔 뜻이라고? 이게 다시 말해서지. 그러면 앞에 내용을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거 아이가? 그럼 당연히 요 내용을 보면 요 넣으면 돼. 자, 다시 말해서 그들은 프레젠트 나타낸다. 5마리의 물고기를 나타내지. 자, 중요하다. 아까 뭐라 했어? 물고기 5개 그림을 표시한다 했잖아. 근데 지금은 다시 말해서 그들은 표시한다. 물고기 5마리를 표시하지. 뭘 가지고? 이게 숫자야, 숫자. 뭐에 대한 숫자야? 숫자 5를 위한 숫자가 있어. 뭐와 함께. 중요하다 이거. 뭐와 나란히. 뭐와 함께. 상징이지. 물고기에 대한 상징. 아까 요거잖아. 물고기에 대한 상징과 함께 숫자 5에 대한 숫자와 함께 이 말이야. 선생님, 숫자 5에, 아니, 이게 숫자의 개념이 있잖아.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 우리 이거 아라비아 숫자 이렇게 쓰지만 이 숫자 말고 나라마다 이게 숫자의 표기가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숫자 5에 대한 수가 다 다를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특정한 숫자 5에 대한 수를 가지고 결국 무슨 말이야? 상징이랑 수랑, 만약에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를 차용하게 되면 요래적었다 이 말이야. 지금 구조적으로 요래된다 이 말이야. 지금 요 두 번째는. 그러면 요거랑 요게 차이점이 뭐냐고 지금. 이게 답이야. 차이가 뭐고? 답 보자. separate A from B. 뭔 뜻이야? A를 B와 마다. 그렇지. 구별하다. 분리하다는 뜻이야. A를 B와 구별하는 뜻이야. 분리하다. 해봐. 뭐를 분리하니? 그 숫자랑 그들이 세지. 카운팅하는 물체야. 물건이죠. 물건을 이렇게 다 분리시켜놨다 이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빨리 아까 요거는 뭐야? 하나 둘 셋 다 요게 뭐야? 물고기가 5개 있지. 요건 분리해놓은 게 아니잖아. 요거 한 개 쓰면서 요거 한 개 쓰고 요 대상 이건희와 숫자잖아. 근데 요렇게 해놨단 말은 무슨 말이야? 요 대상이랑 숫자가 이렇게 분리되는 거잖아.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만약 그들이 이 대인은 좀 누굽니까? 전부 다 수메르인의 관리인들입니다. 이 관리인들이 그 관리들이 뭐를 묘사하고 싶다면 그 밖에 어떤 것의 5마리야. 그 밖에 이거 일종의 대상이지. 어떤 것의 5개를 표기하고 싶다면 그들은 뭘 깨달았다. 그들이 뭐는 유지해야 돼? 똑같은 숫자는 유지해야 되겠죠. 요 5의 숫자는 유지해야 된단 말이야. 그지만 대상은 다르겠지. 그리고 trade A for B. A를 B로 바꿔야 되겠지. 뭐를 바꿔야 돼? 그 대상의 심벌은 아까 물고기였다면 물고기에서 뭘 바꿔야 돼? 이 카우가 만약 이렇게 한다면 자가 만약 이렇게 뭐 이렇게 한다면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겠지. 요거는. 그자? 그 대상의 상징은 뭐로 바꿔야 되니? 이런 것들로 1번 바꿀 수 있고 또는 그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그 밖에 어떤 것이든지 1번, 2번으로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주제문 수메르인들은 뭐를 발전시켰다? 어떤 생각이야? 해방된
독립된을 해석해. 독립된 수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켰지. 이 정답이야. 독립된 수잖아. 아까 분리시켰다 했잖아. 독립된 수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켰지. 근데 그 자체로 존재하면서 이 말이야. 수는 존재한다 이 말이야. 수의 개념은 존재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요 핑 빠졌어. 자, 이 구조 잘 봐. 어려운 구조인데 영어는 생략이 많다 했지. 아까 계속 생략 때문에 어려운 거야 영어에서는. 1번 ing, 2번 ing야 사실은. 이게 병렬이야 사실은. 근데 이 핑이 생략되다 보니까 이 뒤에 내용이 어려워 보이는 문법 구조가 어렵게 보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자체로는 남아있다 이 말이야. 존재하면서. 그렇지만 뭐와는 무관해야 돼. be independent. 뭐와는 무관해야 돼. 세기 위하여. 그것이 세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과는 무관하게 이 말이야. 그러니까 따로 떼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메르인들의 포인트가 뭐냐면 독립된 수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데 그 수는 그 자체로 존재한다 이 말이야. 그 수는 오는 그대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소가 나오면 소가 이렇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아까 뭐랬니 또 다른 개념은 이렇게 한다든가 이게 다 바뀐다 이 말이거든 지금 내용이. 그러니까 뭐는 무관해야 돼. 숫자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나머지 것들은 관계없다니까. 무관하다. 뭐와 무관해? 그것이 세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든지와는 관계없이 말이야. 그 대상은 관계없잖아. 숫자 5는 어떤 다른 대상보다 관계없이 숫자 5는 똑같다 이 말이야. 그 다음 가조 진주 take 하는 것이 쉽다. 자, take A for granted. A를 당연시 여기다. take A for granted. A를 당연시하다. 다 적어야 됩니다. 나중에 A를 당연시하다는 뜻이야. A를 당연하게 여기다 이런 뜻이야. 지나갑니다. 어이씨. 해봐. 뭐를 당연시 여겨? 해방된, 즉 독립된 숫자를 당연시 여기는 것은 쉽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그 당연시 여기는 것이 같은 말이야. 너무 어디에 자리 잡고 있니? be set into 어디에 자리 잡고 있니? 현대 생각이죠. 아니 숫자가 우리 아랍의 숫자가 우리 지금 다 알고 있지. 우리 모습에 딱 자리 잡고 있지. 그러니까 쉽다고. 독립된, 해방된 숫자. 그 독립된 숫자를 당연시 하는 것은 진주하다 이거. 당연시 하는 것은 쉽잖아. 왜냐하면 그 당연시 하는 것이 너무 우리 현대인의 머리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말이야. 그 당시에. 그 당 초창기에 그 수메르인들 그 문명에서 이 말이야. 그것은 해방층의 숫자에 대한 생각은 지적으로 아주 새로웠잖아. 그리고 극도로 강력했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 300만 마리야. 어디 가봤는데 벌떼가 300만 만 정도 있어. 그 원시인들이 어떻게 그걸 쭉 설명할 수 있겠냐고. 뭐 다 못 그리잖아. 자, 그런 개념이었다. 자, 지나갑니다. 그 다음 사람들은 효율성보다 소속 집단의 규범을 따르기 위해 인그룹 행동을 모방합니다. 자, 요거 중요하다 했지. 시험 나올 수 있대. 자, 갑니다. 강조야. emphasize 강조야. 뭐에 대한 강조야? 네 그룹이야. 우리 집단에 있는 거. 네 그룹으로부터 학습하는 강조야. 그 강조가 take account of는 수거다. take account of는 뭐뭐를 고려하다라는 뜻이라. 근데 중요한 건 리를 들어갔죠. 리는 노하고 또 똑같은 노. 똑같다 거의. 앞에 어서면 안 된다. 어서면 틀린다. 개인을 고려하지 않아. 자세히 봐. 그룹이야. 그룹으로부터 배우는 강조를 하다 보니 개인들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룹이 우선시라고. 자, 놀랍게도 우리가 뭐를 싫어한다 할지라도 why we dislike 뭘 싫어하니? 우리 그룹이죠. 우리 그룹이 이게 네 그룹이죠. 우리 네 그룹 안에 사람들의 일부를 싫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네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모방한다 이 말이야. 이게 중요한 말 아이가? 비록 뭐뭐일지라도 보다도 뒤에 주절이 훨씬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소속 너가 반 있잖아. 너가 특정한 반 있잖아. 너가 특정한 반에 싫어하는 애들 있잖아.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뭐 체육대회 한다. 체육대회 너가 반에 뭐 어떤 로고를 한 개 만든다. 그 로고 마음에 안 들어. 특정 싫어하는 애 있어. 그 싫어하는 애는 마음에 안 들지. 그 싫어하는 애가 제안했던 로고를 입어야 돼. 어쩔 수 없이. 입어야지. 어쩔 수 없잖아. 그 얘기입니다. 그들을. 이때 그들 누구야? 그 네 그룹에 있는 사람들을 만다, 따라간다, 모방한다 이 말이야. 답은 imitate 같은 말이야. imitate 모방하다. follow, replicate 같은 말이야. 따라가다, 모방하다. ignore, reject 나오면 안 된다. 반대말입니다. 자, 이 네 사람이야. 세 사람이가. 이 세 사람이 이 복제 행동, 모방 행동을 연구했단 말이야. 학자인가 봐. 이 세 명의 학자가 이 모방 행동을 연구했단 말이야. 어디에서? 관찰하는 맥락, 뭐를 관찰하는 맥락이야? 퍼즐 박스를 여는 방법이야. 퍼즐 박스, 이 박스가 있는데 풀기 쉽지 않는 거 봐요. 그 박스를. 그러니까 퍼즐 박스라는 거 봐. 퍼즐 박스를 여는 방법을 관찰하는 맥락에서 이 모방 행동을 연구해 봤다 이 말이야. 이게 실험입니다. 실험. 근데 네 그룹이 있고 외 그룹이 있어. 만약에 여러분들 1학년 4반이다. 1학년 5반이라 보자. 자, 네 그룹이 그냥 1학년 4반이라 볼게. 한 팀이니까 이 두 그룹 아이들이 식별이 됐겠지. 구별됐단 말이야. 자기 반, 우리 반 약간 구별돼야 되겠지. 자, 구별되다 같은 말. 여기 반대말이다. confuse, 헷갈리다. blur, 애매모호하다. 이 단어 나오면 안 된다. 식별이 된다는 말은 확실히 구분된다는 뜻이야. 근데 어떻게? 최소한의 방식으로 구별되는 거야. 어떤 식으로? 분사구문 뭐를 이용하여? 단순한 색깔 표식이야. 어떤 색깔 표식이야? 손목 밴드야. 예를 들어서 1학년 4반은 연두색 손목 밴드야. 1학년 5반은 이게 무슨 색깔이고? 보라색. 여러분 보자. 되게 있잖아. 빡신 일찍 구별은 아니잖아. 머리부터 발까지 전부 다 염색이가 빨간색이 있고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조금의 구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방식으로 식별되었다 이 말이야. 요걸 이용하여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았단 말이야. 단지 뭘 좋아하지 않았니? 모든 멤버를 좋아하는 건 아니야. 그렇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그들의 그룹 1학년 4반에 그룹의 모든 아이들을 자, 부분부정이다. 이 모든 아이들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20명 가운데 20명을 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모든 아이를 좋아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20명 가운데 한 5명은 싫어할 수 있잖아. 그 얘기입니다. 나다고 오리다 가면 부분부정입니다. 이게 부분부정의 맥락이 이해되죠? 모두가 뭐뭐인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들의 네 그룹 안에 모든 멤버들을 좋아하는 것만은 아니야. 그들은 어떤 아이를 싫어했겠니? 당연히 너가 반에 어떤 애 싫어하니 너가? 행동했던 애 싫어하잖아. 어떻게? 안티소셜, 반사회적인 방식이야. way, mode. 그러니까 반사회적인 방식으로 행동했던 아이들은 싫어했잖아. 반사회적인 뭐냐면 이기적인 거야. self-centered, 자기중심적인. self-centered, 같은 말이야. 자기중심적인. 진정으로 그들은 뭘 좋아했니? 이러한 반사회적 그룹 멤버들을 주의할 점이 있다. 그들이 선생님 갑자기 여기서 반사회적인 그룹 멤버들을 좋아했다고요? 아니, 덜 좋아했다고. 레스가 덜 좋아했다고 해석해야 돼. 누구보다? 친사회적인 멤버야. 다른 그룹에. 자, 1학년 5반에 이렇게 친사회적이라는 표현은 협동하는 뜻이야. 그러니까 친사회적인 멤버보다 너그 반에 있는 반사회적인 멤버를 덜 좋아하긴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그 반을 따라간다 이렇게 나와야 돼. 뭔지 알겠나? 그러니까 이거 봐라. 너그 반에 반사회적인 아이를 덜 좋아하긴 했어. 아까 20명 가운데 1학년 4반에 4-5명 싫어했다 쳐. 오히려 1학년 5반에 친사회적인 멤버보다 너그 반에 반사회적인 멤버를 덜 좋아했다 이 말이야.
그럼에도 스틸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말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혐오. 그 네 그룹에다 혐오 있지. 명사다. 네 명 다섯 명 싫어했잖아. 그 혐오가 그룹의 행동을 네 그룹의 행동을 모방할 수 있는 경향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단 말이야. 그 네 명을 싫어한다고 해서 그 네가 1학년 4반의 행동을 네가 모방하는 경향이 있지. 그 경향에 영향을 주진 못했다 이 말이야. 그 무슨 말이야? 1학년 4반의 행동을 따라간다 이 말이야. 더 밀접하게 누구보다 외부 그룹, 그러니까 1학년 5반의 행동보다는 더 밀접하게 네 그룹의 행동을 베끼는 경향성이 있거든. 그 경향성에 그 혐오가 이 경향성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 말이야. 이러한 과도한 모방이야. 이게 결국 안 좋단 말이 나와야 돼. 너무 과도한 모방이야. 과잉 모방이야. 심지어 너가 반의 아이들조차도 4명, 5명이 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굉장히 반사회적인 아이들, 이기적인 아이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를 위해서 따라갔단 말이야. 그게 과잉 모방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단점이야. 이러한 과잉 모방이 reveal, 뭘 보여줘? 우리는 모방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야. 뭐 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지. 오픈 박스를 여는 방식. 그러니까 박스를 여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모방하는 게 아니다 말이야. 가장 효율적으로 박스를 여는 방법을 배우기 위하여 모방하는 게 아니다는 걸 보여준다 이 말이야. 자, 잘 봐. 만약에 오픈 박스를 열 때 있잖아. 효율적으로 연다는 말이 무슨 말이고 1학년 4반이든 1학년 5반이든 간에 1학년 5반에서조차도 심지어 아웃그룹에서조차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받아들여가지고 열면 되잖아. 맞나? 그럼 여기서는 뭐야? 이 오픈박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여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모방하는 건 아니잖아 지금. 왜냐면 이거는 1학년 4반을 과잉으로 모방하는 거잖아. 1학년 4반을 과잉으로 모방하는 게 결국은 가장 효율적으로 이 박스를 여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모방하는 건 아니잖아. 뭐냐, 단순히 생각을 하면 효율적으로 이 오픈 박스를 여는 방법을 만약에 배운다라 하면 1학년 4반, 1학년 5반 관계없이 이걸 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누가 어떤 제안을 하든지 간에 받아들이는 게 효율적인 거 맞다. 그래서 여기서는 과잉으로 자기 1학년 4반만 맹목적으로 모방을 한단 말이잖아. 그죠? 그럼 그게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지. 효율적으로 그 박스를 여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모방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자, 그럼 우리는 뭘 원하니? 그것은 박스를 열다는 뜻이야. 박스를 여는 방법을 배우기를 원한다 이 말이야. 그럼 결국 어떤 방식으로 박스를 배우기를 원하니? 박스를 여는 방법을 배우기를 원하니? 적절한 방법이지. 그게 어떤 적절한 방법이니? 자, 오픈 박스를 정확하게 맥락은 모르겠지만 그냥 박스를 여는 거야. 복잡한 박스를 여는 방법인데 이게 여는 방법이 외부 그룹과 인그룹의 조언을 다 받을 수 있어. 근데 이 글은 설령 1학년 5반에 박스 여는 방법을 확실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1학년 4반 안에서 박스를 연다는 맥락이 맞거든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효율적으로 여는 건 아니잖아. 그 뭐다? 우리는 적절한 방법이라면 여기서 적절한 방법은 우리 입장이야. 1학년 4반 입장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박스를 여는 방법을 배우기를 원한단 말이야. 그게 바로 뭐니? 순응하는 거야. 이 다음에 뭐잖아? conforming to가 저거 어디에 순응하는 거야. 순응하는 게 뭐니? 동조하는 거야. 동조. 따라간다 이 말이야. 누구를? 인그룹에 있는 규칙이나 관습이야. 그러니까 우리 네 그룹에 있는 규칙이나 관습을 따라가면서 이 말이야. 동조하다, 순응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결국 이게 적절하게 보여진다 이 말이야. 적절하게 이게 demonstrate 보여집니다. 심지어 누구에 의해서? anti-social 인그룹. 아까 말했니? 반사회적 그룹 멤버들. 그러니까 너가 아까 20명 가운데 4명 있지? 그 새끼
반사회적인 인간들 해가지고 이기적인데 걔네들조차도 너가 반 전체에서 결정 내린 인그룹의 결정에 서 따라간다 이 말이야. 알겠지? 그런 반사회적 그룹 멤버들에 의해서조차도 이것이 보여진다 이 말이야. 이게 이렇게 따라가는 게 보여진다 이 말이야. 뭐 되겠지? 자, 다시 한번 봐라. 좀 어려웠다. 그 다음 35. 자, 35는 이거다. 내용 봐라. 우리가 성인기에 체중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셋포인트의 이론과 그 기원이다 이 말이야. 어린 시절 형성된 지방세포의 수와 그 세포들이 뇌에 보내는 신호가 성인된 후 식습관과 체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설명한다. 다시 볼게. 셋포인트 theory. 이게 설정점 이론 개념이야. 딱 정해놓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데띠하다, 뭐뭐 A는 B다. 당신의 몸이 가지고 있다는 거야. 안정된 양이야. 의 지방세포야. 이 몸이 안정된 양의 지방세포를 가지고 있다고. 뭐 할 무렵에? 네가 성인이 될 무렵에 이 말이야. 요 by the time은 시간의 접속사거든. 영어의 문법에 시간 조건의 접속사 뒤에는 위를 못 쓴다. 시간 조건의 접속사, 시간 조건의 부사절 뒤에 주어 동사 나오잖아. 그 동사의 위를 못 씁니다. 여기 위를 쓰면 안 돼요. 자, 다시 설정점 이론 개념은 바로 데띠한데 네 몸이 성인이 될 무렵에 안정된 양의 지방세포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자, 더비더비 구문 소술형 해봐. 뭐 하면 말할수록 몸무게죠. 네가 당신의 어린 시절에 더 많은 몸무게를 가지고 다닐수록 당신의 어린 시절과 당신의 10대 시절 동안 예를 들어서 100kg야 라고 생각해봐요. 자, 연상을 해. 네가 어린 시절과 너의 10대 시절에 더 많은 무게를 가지고 다닐수록 너는 뭘 가질 것이다. 성인이 되었을 때 더 많은 지방세포를 가질 것이다 이 말이야. 당연하지. 어릴 때 뚱뚱한 애가 성인이 되면서 더 많이 뚱뚱해진다 이 말이야. 이 지방세포가 뭐가 되니? The fuller or the thinner. 네가 뭐를 얻고 네가 체중이 늘고 체중이 이름에 따라 다시 네가 살이 찌고 살이 빠짐에 따라 이 지방세포가 더 가득 찰 수도 있고 더 얇아질 수도 있다. 그래. 나이가 들면서 지방세포가 성인 되면 설정점 이론이 개념이 나타난다며. 그러니까 네가 당연히 지방세포가 더 두꺼워질 수도 있고 이건 살이 찐다는 의미잖아. 더 얇아질 수도 있겠지. 네가 살이 찌면 더 두꺼워지는 거고. 지방세포가 이렇게 두꺼워진단 말이야. 지방세포가 만약에 생긴 게 이러면 지가 더 이렇게 두꺼워진단 말이야. 말하자면. 이건 얇아지는 거고. 성인으로서 체중이 찌고 안 찌고에 따라서 지방세포가 더 두꺼워지고 얇아집니다. 설정된 그 지점이 일종의 트리거, 유발인자입니다. 세포에. 어떤 세포야? 어떤 메시지를 보내겠니? 너의 뇌계로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일단 트리거야. 유발인자야. 뭐라고 말하는 메시지야? 1번, 2번 해석해봐. 너의 지방세포가 너무 얇아지게 된다. 또는 네가 더 많이 먹어야 된다. 아, 다 빼고 이 살 빠지는 거고 이 살이 찌는 거잖아. 이 A, B와 같은 네 머릿속에 A와 B라고 말해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트리거, 유발인자가 셋포인트다 말이야. 자, 아까 셋포인트 얘기했지. 셋포인트 뭐야? 이거 설정점이잖아. 이 설정점이 이 세포에서의 유발인자야. 유발시키는 개념이야. 뭘 유발시켜? 네 머릿속에 네가 살이 빠진다, 네가 살이 찐다 라고 말해주는 메시지를 전달시켜주는 일종의 트리거다 이 말이야. 여기 시작점이다 이 말이야. 셋포인트가. 서로 다른 사람의 팻셋, 서로 다른 사람의 지방세포가 서로 다른 셋포인트를 가지겠지.
세포인트가 아까 얘기했잖아. 세포인트가 개념이 뭐냐면 사람 몸이 지방세포에 안정된 어떤 수치가 있단 말이야. 성인이 딱 됐을 때. 그자. 어떤 사람은 100개가 있고 200개가 있잖아. 딱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게. 자, 요거 예를 한번 들어봐. 자, 요것만 좀 설명해 줄게. 요거 봐. 자, 봐. 두 명이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지방률을 20% 일단 줄였다 보자. 근데 원래 학생 몸무게가 50kg야. 근데 B는 100kg 보다 2배잖아. 지방세포 하나당 설정값이 10g이야. 그러면 운동회가 20% 줄였지. 그자? 그럼 8g으로 줄어들겠지. 설정값이 원래 뚱뚱한 애는 20g이야. 근데 20% 했지. 4g 줄였지. 16g이야. 그럼 이게 16g이 똑같이 운동을 해도 얘는 8g, 얘는 16g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세포가 만약 500개 되면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봐. 학생 B가 2배 더 많은 배고픔 신호를 보낸단 말이야. 2배 더 강력한 식욕과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의 개념을 딱 보면 지방세포가 두껍고 작고가 기준점이 있다. 성이 딱 되면서 안정적인 어떤 지방의 세포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어릴 때 뚱뚱한 애들이 성인 됐을 때 뚱뚱할 확률이 높잖아. 근데 똑같이 운동을 뒤에 나오거든. 운동을 했을 때 원래 지방이 많잖아. 많은 애들은 설정값 자체가 높아. 그러니까 똑같이 20%를 운동했을 때 16g 정도 남잖아. 그럼 이 지방이 16g 있다 이런 뜻이야. 자, 봐. 서로 다른 사람들의 지방세포가 있어. 서로 다른 설정이 셋포인트가 있다. 이 셋포인트가 이거야. 이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셋포인트야. 10g. 셋포인트가 원래 20g이야. 뭐가? 세포 하나당 일종의 크기야, 크기. 자, 봐. 셋포인트가 안정적인 어떤 지방세포의 양이야. 양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안정적인 양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른 사람들의 지방세포가 서로 다른 셋포인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메시지의 강함이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야. 뭐에 의해서? 세포의 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니 생각해봐라. 세포가 많다는 거, 지방세포가 많다는 건 뭡니까, 당연히? 뭐 배가 고프고, 살이 더 찌고 이런 거잖아. 3번 일단 놔둬봐. 자, 그래서 결론. 어떤 사람이 있어. 많은 지방세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 높은 세포인트겠지. 지방이 많으니까 세포인트 높겠지. 세포인트 얼마야? 20이란 말이야. 말하자면 그 사람이 싸운단 말이야. 강력한 음식에 대한 디자이어, 욕망과 싸운단 말이야. 다이어트 할 때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 좀 오바가 이거냐? 내가 좀 확장해서 적었는데 이 말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봐. 이게 설정점 이론이 있잖아. 이 이론이 네 몸무게에 안정된 지방세포의 양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성인 딱 됐을 때, 그자? 그러니까 성인 때 딱 되면 몸무게에 따라 당연히 지방세포가 몸무게가 많은 애들이 많이 가지고 있을 거 아이가? 몸무게 적은 애가 적게 가지고 있겠지. 그러니까 특정한 이 설정점을 선생님이 얘기를 한 거야. 요게 10g을 딱 가지고 있단 말이야. 50g는 당연히 설정점이 10g이야. 세포 하나당. 요게 20g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벌어지고 결국은 세포가 이 정도면 이 세포가 운동을 했다 손 치더라도 이 정도의 무게가 차이 난단 말이야. 그럼 B 학생이 2배 더 많은 배고픔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2배 더 강력한 식욕과 싸워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 자, 글 좀 허접하다. 뭔 말인지, 어? 자, 이거 다시 우리가 읽어봐라. 내가 정리해놨는데 다시 봐. 성인기의 체중 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셋포인트 이론인데, 어린 시절 형성된 지방세포의 수와 그 세포들이 뇌에 보내는 신호, 배고픔과 성인 된 후의 식습관과 체중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하고 있다. 근데 이거 4번은 지방세포가 호르몬을 방출한단 말이야. 화학물질을 방출한단 말이야. 질병을,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냥 시험 안 나올 것 같다. 일단 해석은 해봐라. 그 다음 36번.
less is more라는 격언이 현대 기술에 적용되면서 물리적 버튼이나 직관적인 습관들이 복잡한 소프트웨어 속으로 들어간다. 이게 무슨 말이야? 더 적은 게 더 낫다 이 말이야. 뭐라고? 더 적은 게 더 낫다 이 말이야. 봐. 처음에란 뜻이야. 처음에 catch phrase 문구입니다. 문구. 이게 눈에 확 띄는 문구를 catch phrase 합니다. Just do it. 나이키 알지? 나이키. 뭐 그런 거. 더 적을수록 더 좋다. 더 많다. 이것이 뭘 가지고 있니? 단순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B번. 처음으로 언급됐겠지. 언급된. 어디서 언급됐니? 이 사람 시야. 시야. 시 제목이야. 뭐가? less is more. 그것은. 이때가 뭐야? 그것은 less is more를 의미한다. 아까 나왔던 그 경구 알지?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 사람이 여기에서 언급된 그것은 less is more라는 그 캐치프레이즈는 암시한다. 뭘 암시하니? 단순한 모든 것은 더 낫다. 그래. less is more. 더 적은 게 더 낫다. 그래. 단순한 어떤 것이 더 낫고 더 아름답다 이 말이야. 무엇보다. 복잡하고 이거 얽힌이 얽힌. 얽힌? 잠깐만. 이거 맞나? 얽힌 이거가 을이면 을. 철자. 리을 히 아닌데. 을. 에이씨. 야, 씨. 너 모르면 너. 뒤엉킹 소리. 뒤엉킹 하자, 뒤엉킹. 뒤엉킹 하긴 알겠지? 소리. 이렇게 뒤엉킹. 그러니까 더 복잡한 것보다 뒤엉켰다기보다 더 단순하고 더 낫고 더 아름답다 이 말이야. 단순한 게. Now 지금 이 phrase less is more 이 어떤 어구는 heard 들려진다. 어구가 들려지는 거지. 종종. 너무 종종 말이야. 너무 자주 들려지고 있다 이 말이야. 그 다음 하지만 뭐를 인식하는 게 중요하니? less is more가 점점 더 말해주고 있다. 뭘 인식하니? 어떤 방식이야? 사고방식이 어떤 사고방식이야? lies 놓여있다. lay 있으면 안 된다. 어디에? 이 말들 뒤에 놓여있는 사고방식이 천천히 소멸시킨다 이 말이야. extinguish 이게 없애다 뜻이 없애다. extinguish에 er 붙이면 소화기야 소화기. 우리 불 끄는 거 알지? 빨간색 소화기를 extinguisher이라거든. er 붙여가지고 없애는 거야. 천천히 뭐를 없애고 있니? 특정 습관이지. 어떤 습관이야? 우리 일상으로부터의 특정한 습관을 없애고 있다 이 말이야. 다시 아까 less is more 있지. 그 less is more 이면에 놓여있는 어떤 사고방식 있지. 단순한 게 더 낫다. 이게 뭐를 없애고 있다? 특정한 우리 일상으로부터의 습관을 없애고 있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자, 예를 들어볼게. 뭐를 없애는가 봐. 한번 생각해봐라. 무겁고 엄청난 라디오 수신기야. 옛날에 이거 라디오 수신기 있었거든. 라디오 전파를 받으려면 아주 큰 수신기가 있었거든. 그 당시에 존재했던 수신기야. 그럼 아마 알죠? 이 수신기를 뭡니까? 없앴겠지. 자, 존자는 자동사기 때문에 BPP 이렇게 못 씁니다. 비동사 나오면 안 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버튼, 그들이 수신기입니다. 여기 힌트 나오지? 여기 수신기입니다. 아까 라디오 수신기 있죠? 수신기의란 뜻이야. 이때 대열이 아까 뭐니? 요거야. receivers. 이해되지? 여기 복수잖아? 그래서 receivers를 받는 말이야. 그 수신기에 많은 버튼이 뭐로서 여겨졌니?
여분이야. 별도로 나온 거, 별도. 여분이야. 여분으로,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으로 여겨졌지. 그래서 제거되었다, 이 말이야. 각각의 리덕션, 감소를 가지고, 계속해서 없어진 거야. 각각의 감소를 가지고 없어지면서 이 수신기 디바이스가 뭐로 발전됐니? 전화기로 발전됐지. 호주머니 전화기. 이게 뭡니까? 휴대폰 아닙니까? 간소화됐다, 이 말이야. 크기. 어떤 크기야? 어떤 물체의 크기가 더 작게 되었고, 그 버튼의 기능들이 실종되었다, 없어졌다, 이 말이야. 세 가지 전 메뉴,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층화된 폴더야. 우리의 폰에 다층화된 폴더로, 이제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실종되었다, 이 말이야. 이 상태로 실종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간소화, less is more에 대한 부연 설명이야, 마지막에. 이해되지? 자, 한 개 더 하겠습니다. 7번. 자, 플라스틱 산업 있지. 플라스틱 산업의 팽창 과정과 환경오염 책임 전가 전략. 플라스틱이 편리함의 상징으로 보급된 과정과 환경 문제가 생기자 재활용을 제시하며 책임을 소비자에게 돌린 플라스틱 업계야. 자, 다 빼고 플라스틱금은 일단 환경 파괴의 주범이다. 전 세계에 우리나라보다 더 큰 플라스틱 섬이 있다대, 태평양에. 그 모여있는 섬이 그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섬이란다, 그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단다. 자, 볼게요, 일단.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 주제문. 짧지만 숨겨진 역사가 있어. 어디 이면에? 플라스틱 업계 이면에. 플라스틱 업계나 산업, 플라스틱 산업이나 업계 이면에 짧지만 숨겨진 history, 역사. 이게 주어 1번이다. 역사와, 목적 1번이다. 그 다음, 그 플라스틱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느냐, 이 말이야. became 루트인은 어디에 자리 잡다,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다.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그 플라스틱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깊숙하게 뿌리를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야. 자,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두 가지. 자, 생각해봐.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두 가지. 뭐, 하나는 플라스틱 업계 이면에 짧지만 숨겨진 역사가 있어. 플라스틱 업계가 발전하면서 숨겨진 짧은 이야기, 역사가 있고, 그리고 플라스틱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자리 잡아왔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야. 플라스틱이 생기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살았지. 더, sustainably. 이거? 지속 가능하게, 이 말이야.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게란 말은 우리 후손들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야. 더 지속 가능하게 살았다, 이 말이야. 좋은 말 나오겠지. 훨씬 더 적은 쓰레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겠지. 언제보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것보다. 하지만, 뭐한 후에? 플라스틱이 발명된 후에, 그 다음에, 빠른 채택이야. 뭐를 받아들이니? 뭐를 빠른 채택하니? 2차 세계대전 동안, 이게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의 빠른 채택이야. 채택. 세 번째, 폭발적 증가. explosion이 폭발적인 증가란 뜻이야. 어디에? 소비자 제품으로의 플라스틱의 폭발적인 증가. 즉, 1번, 2번, 3번이 있은 후에 플라스틱은 여기저기 있었다. 늘어나는 산업은 came to 하게 되었다. 상징하게 되었다. 뭐를 상징하게 되었다? 편리함과 번성이죠. 번영을 아메리칸 드림. 갑자기 미국의 꿈. 아메리칸 드림 알죠? 미국 가면 뭐든지 잘 살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의 편리함과 번영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야. 이 늘어나는 이 업계야. 어떤 업계야? 플라스틱 업계가, 이 말이야. 그 다음, 이 꿈이 쉬웠네. 이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이 희생을 가지고 왔다, 이 말이야. 어떤 희생이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이 뭐 하기 시작했니? 주목하다. 환경적 영향력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씨앗이야. 어떤 씨앗이야? 오늘날 환경운동 있지?
그래서 환경운동이 생길까 아이가? 환경운동의 씨앗이 심어졌다 이 말이야. 환경에 영향을 미치니까. 플라스틱 쓰지 말자 이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 뭐 특정한 데서 특정한 어디고 저 커피점에서 안에서 먹을 때는 그냥 일반 유리잔 사용했잖아. 하지만 문제가 뭐냐나? 플라스틱 업계가 빠르게 대응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이러한 우려, 걱정들. 자, 이러한 우려 설명해봐. 이러한 우려. 세 가지. 아까 B에 나왔다. 환경적 영향, 번영의 대가, 환경운동. 이 세 가지 다. 이 걱정들. 이런 걱정들에 대응했다. 이마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만드는 회사 있지. 산업업계에서 이마들이 머리 쓴 거야. 이 걱정에 대응하기 시작한 거야. 빠르게 대응했단 말이야. 뭐를 착수시키니, 뭐를 론칭 만들다는 뜻이야. 운동을 만드는 거야. 어떤 운동을 출시시켰니? 뭐를 보여줬니? 재활용이야. 뭐로서? 해결책이야. 이 모든 문제점의 해결책으로서 재활용하세요. 재활용을 제시했던 환경운동을 나름대로 시작시켰다 이 말이야. 근데 그들은 어떤 아이디어를 밀어붙였니? 지금 뭐냐? 플라스틱 업계다. 플라스틱 업계가 계속 밀어붙이는 거야 이마들이. 어떤 아이디어야? 동격대. 위치로 하면 된다. 위치로 바꾸면 안 된다. 어떤 뜻이야? 오염이란 것이 소비자의 잘못이야. 야, 너가 오염시켰잖아. 뭐가 아니라 기업이야. 어떤 기업이 아니라 뭐를 ING 써야 된다. 뭐를 범람시키니? 뭐로? 플라스틱으로 시장을 범람시키는 업계. 이게 플라스틱 업계죠. 플라스틱 기업이 아니라 썼던 소비자의 fault, 잘못이었다라는 아이디어를 그들이 계속해서 밀어붙였다 이 말이야. 핑계 대는 거야 지금. 플라스틱 내가 만든 게 잘못했나? 너가 잘못했는 너가 잘못이지. 핵폭탄 만든 사람이 잘못했나? 네가 용도로 사용해 너가 잘못했다 이 말이야. 자, 그런 얘기였다. 수고했다. 열심히 하자.